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저는 뭐 삶의 지혜를 여는 문자가 한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앞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책을 버리고 글자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점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단순한 글자 몇 개로 정의를 할 수 없을까. 물론 참 시도조차가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짓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처음 13, 14년 전에 처음 파자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한문 9글자를 시작으로 한문 파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파자라는 말이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래도 뭐 뒤에서 제가 영상에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이제 제가 처음 파자를 시작할 때 9글자로 이렇게 보시면 연두색으로 친 글자로 뭐 처음 이 계기로 이제 파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천부경 이제 80한자를 이제 9981이니까요. 천부경은 천부경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천부경 80한자의 원리를 입각해가지고 제 나름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제 9글자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한번 그려봤던 도면입니다. 뭐 당시에는 뭐 제 나름은 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나름의 이해했다는 그 한의심도 있었지만 지나 보니까 이제 그 또한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하나의 가정일 뿐이었구나 싶습니다. 이건 오늘 뭐 해석 드릴 건 아니고요. 이걸 시작으로 제가 파자를 시작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뭐 나중에 이 도면에 대한 해석 요청이 있다면은 그때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요. 문화 강국을 꿈꾸고 강조했던 이 나라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뭐 다 아마 아실 분인데요. 20세기 한국사 정신적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 1위를 차지하신 분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참 저는 존경스러운 게 당시에 우리나라가 참 약속으로 강대국한테 이렇게 침탈을 당한 상태인데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고 또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밑바탕에는 이제 문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같은 문자를 쓰는 그럴 문자가 그 힘이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보는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문자 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인류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한문이란 문자를 누군가 이제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문자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해 본 입장으로서는 한문은 한 글자만 제대로 알아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문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뭐 공부에 또 뭐 수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 공부에 글자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도움이 또 되었고요. 한문 파자 이치로 공부하는 목적과 장점 그리고 파자가 무엇인지 한문 공부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이번 영상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조금씩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문자 강대국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보시면 이제 문화, 문명, 문자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인류 문명과 문화가 문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삼고 싶은 단어인데요. 일본이 우리 한일 관계가 지금 일제 시대 이후로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일본의 언학자인 노마 히데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훈민정음 한글 창제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은 경악할 기술이다. 뭐 극찬이죠. 또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뭐 최고의 문자라는 극찬이죠.
1989년부터 아마 아시고 계실 텐데요. 매년 9월 8일을 유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뭐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문맹률이 기본 문맹률이 거의 1% 이하니까 한글 모르는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전 세계인이 우리 문자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문자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자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이제 떨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사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그 그룹이죠. BTS, 뭐 블랙핑크인가요? 예,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한류 문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뭐 우리나라는 참 문화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역동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근데 오늘날 그 지구촌 문화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치열한 문화 전쟁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역사 관련해서 중국과 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역사도 이제 문자를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의 뿌리나 역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문화 전쟁에서 승리의 초석이 되는 것을 저는 문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학의 이치로 보면 오늘날은 이제 화의 끝단이죠. 이제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요. 그 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동 성격을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고 발산되는 기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자기 안의 것을 이제 밖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인은 그 다양한 형태로 자기 감정과 욕구나 소망, 이상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저 또한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민족의 그 문화성이나 민족의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뒤에서 한번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기운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다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은 화해의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부합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문화 전쟁이라고 하면 또 너무 좀 격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뭐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제 피 흘리는 모습을 떠올려서 그러는데 저는 문화 전쟁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 가장 평화적인 전쟁 형태다. 그래서 또 인류의 이상과 한 인간의 그 재능과 꿈을 실현시키는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문화는 이제 자기의 다양성을 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나 한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죠. 만약에 이제 100개를 아는 그 문자를 100개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1000개, 10,000개 문자를 아는 사람이 셋이 있다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 마음을 더 자체롭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자입니다. 이 모습은 이 비유자와 관련된 그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그 글자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도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는 단어, 확인한 단어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비 하나와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많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참 쓸데없는 말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하늘천자의 이치를 보면요. 이게 하늘과 땅이죠. 사람인 자에 머리가 와야만 장인 만들다는 뜻이 나오죠. 장인이란 자기가 혼신의 그 힘을 다해서 자기 혼을 담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인 자고. 그래서 사람인 자의 생각이 하늘의 이치대로 다양한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자는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많은 고심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다양한 그 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뭐 한문과 한글을 겸용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세계 유일의 뜻글자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한문이 유일하고요. 또 그리고 세계 유일의 문자 창제 원리와 그리고 창제자가 밝혀진 글자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그냥 세계 최고의 문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오늘날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학자들 간에 우리나라에서 그 만들어진 문자다 한문의 뿌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거는 논란이 있으니까 저도 뭐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빼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문화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에는 뭐 이 문무를 겸비했던 장수가 전쟁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장수가 이제 칼만 잘 쓴다고 장수가 되지 않았죠. 천문이나 지략과 지모가 있어야 되고 병술도 병법도 알아야 되니까 문무를 겸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뜻을 담은 문자와 발음 기호대로 이제 표음 문자, 표의 문자라 그러죠.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화 전쟁에서 문무를 겸비한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자 강대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에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인 문화 전쟁에서 승리국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역학의 이치로도 뭐 그렇게 설명을 저는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문자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G2처럼 과거의 이제 강대국처럼 몽골이나 징기스칸처럼 이렇게 뭐 힘으로 칼의 힘으로 칼도자에 힘력 잡으면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칼의 힘이 아니라 문자와 문화의 힘으로 인류를 선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뭐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스타들이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이치가 주역에서 보면 30번째 중아리개가 있습니다. 역학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 번째 회에 보면은 장구부자가 있는데요. 이게 비사체입니다, 사실은. 오화와 간방, 산을 그 관계로 이제 이걸 뭐 하나씩을 효로하고 하는데 저는 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관계를 상징하는 그 물상이 산입니다. 간방 대한민국에서 이제 오는 이제 개상으로 하면 음이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개상으로 보면 이거 천풍구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처음 바뀌는 때 대한민국 간방에서 어떤 앞으로의 그 선천에서 후천 음양이 바뀌는 그 문화를 이제 고무진작시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뭐 주역은 워낙 이제 비사체가 많다 보니까 이런 파자의 이치가 아니면은 깊은 이치를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와 그 인간 세계 극명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뭐 이거는 다 아실 건데 그 징기스칸 시대 그 통합되기 전에는 몽골 그 시대에는 거의 약탈과 복수의 그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뭐 야국강식의 초원 세계와 다름이 없죠. 그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한 마리 이제 물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많은 하이에나 떼들이 달려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인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처럼 진짜 무한 경쟁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느냐. 뭐 그 결과는 뭐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참 참혹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는 그 동물의 역사보다도 더 참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참 우리나라 국위 성향을 많이 하고 있죠. BTS나 봉준호 감독처럼 그 우리가 앞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는 문화 전쟁으로 인류 문명을 이렇게 평화롭게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로 선도해 가느냐 아니냐의 선택의 갈림길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생과 관련돼 가지고 뭐 다 아시는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그래프는 이건 이제 주가 변동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구글하고 그리고 애플이나 아마존은 이렇게 굉장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유독 침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2014년부터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급격하게 그리죠. 실제로 이제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침체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그랬는데요. 이분이 2014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3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취업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지부진할 때 이런 비난을 했던 겁니다. 내부에서 서로 총질을 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제 어설픈 기업이라는 이제 비난을 받았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분기별 직원 성과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경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선 이제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도 이제 경쟁적인 평가 항목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예. 그 개인 성과는 물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만든 성과가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 함께하는 동료와의 파트너십을 높게 본 거거든요. 또 협력 관계가 기업 성공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 성공의 원인이 상생의 경영 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경영 성과를 눈에 달라지게 했다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인데요. 여자분인데 이수영 씨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성공한 키워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당신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그래서 직원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이렇다고 합니다. 함께 성장하고자 협업을 했을 때 직원들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에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환경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살아지느냐. 예. 물론 뭐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지는 사람들도 많지요. 뭐 그분들은 이제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살아가는 이치가 사실은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뭐 것과 비슷한데요.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풀면은 이 도해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한번 파자를 할 때도 글자 하나 푸는데 사실 상호 보완적인 의미로 여러 글자를 함께 사용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깊은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뭐 18가지 도면으로 이렇게 글자 9개를 풀었다는 이제 그건데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9개의 점으로 서로 상생 관계와 협력 관계로 글자를 풀 때 이 도해를 뜻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모든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보였던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뭐 워낙 또 유명한 분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합니다. 아프리카 그 코사족 속담인데 참 유명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을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앞선 뭐 그 기업체 그 성공 스토리를 봐도 다 뭐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상생도 좋은데요. 그게 과연 인간만의 힘으로 되는가? 한 인간하고 인류 전체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늘천자의 이치나 이제 역학의 이치나 자연의 이치로 봐서는 인간만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천자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장인 공자와 사람 인자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사람 인자와 장인 공자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이건 공자는 만들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만들어 가야 할 몫이 있고요. 또 인간이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늘의 이치의 몫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시가 되어야만
인간 세상도 변화되는 그런 이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과 하늘 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머리가 와야 만들다는 뜻이 되죠. 에, 천지 자연과 인간의 협업 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더 쉽게 말하면은 그 아침에 오려면 해가 떠야만 새날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 일월이 뜨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 가짜도 이게 날일자죠? 문안에 인간 가짜입니다. 근데 달월자도 쓰죠. 그래서 일월 천지 일월의 변화와 맞춰서 인간의 삶이 변화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자연의 이치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사진을 보니까 별 성자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자책묘 진사오미에서 용의 뜻하는 이제 진인데요. 이제 별의 뜻이 있습니다. 별진자. 이 별성자고요. 생명생자죠. 태양에서 태어났다 날생자니까 그렇게도 보는데요. 이 글자는 가로알 가라사대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별에서 생명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은 이제 대표적으로 용 아닙니까? 그래서 용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왕을 상징했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아닙니까? 또 용은 이제 변화의 상징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별이란 게 인간 세상에 변화를 미치고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글자로 보면 실제로도 뭐 점성술이나 천문학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이제 것 중에서 자미두수가 있죠. 고대 중국의 도인 진이 선생이 그 기도 중에 뭐 천기를 헤아려서 창안한 별을 이치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이제 뭐 운명의 변화를 보는 거죠. 별성자를 써서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보긴 했는데요. 다 나름의 이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오늘은 문자는 결국 그 인류 문명의 문학 전쟁의 각축전에서 승리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파자의 시로 풀 때도 서로 글자마다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뭐 서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할 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걸 유튜브에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신이 뭐 누군가는 뭐 속된 말로 저까지 게 얼마나 알아서 저런 걸 올리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왜냐면 천자나 인간 간자로 볼 때 한 사람의 그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또 영감을 주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큰 것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은 사소한 거래도 자신이 아는 거면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나. 저도 이런 바탕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노력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